안녕하세요. 요즘 빅테크 AI 경쟁 정말 뜨거운데요. 근데 최근 좀 흥미로운 소식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메타의 야심작 베헤모스 있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차세대 AI 모델 출시도 줄줄이 좀 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그냥 일정이 좀 밀리는 건지 아니면 뭐랄까 AI 발전에서 어떤 중요한 변화, 어쩌면 약간 한계 같은 걸 보여주는 건지 오늘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그 속사정을 한번 파헤쳐 보죠. 이게 기술 경쟁이나 투자, 또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을지 같이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주목받는 메타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원래 4월에 공개하기로 했던 베헤모스 모델, 이게 계속 밀리고 있다고요? 네, 맞아요. 처음엔 6월, 또 하반기 이후로 계속 연기되고 있죠. 이게 라마4 제품군 중에서 제일 강력하다고 알려졌는데 지연 이유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심상치 않다네요. 어떤 면에서요? 네, 소식통에 따르면 핵심은 성능 문제예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이 기존 모델보다 뭔가 확 달라졌다 할 만한 성능 향상을 만드는데 좀 애를 먹고 있다는 거죠. 아, 그냥 조금 나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획기적인 뭔가가 안 나온다는 건가요? 그렇죠. 일부 테스트 결과만 보면 뭐 경쟁사보다 낫다 이렇게 발표는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학습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어서 성능이 기대에 못 미치거나 어떨 때는 심지어 이전보다 떨어지는 현상까지 나타난다고 해요. 이전보다 떨어진다고요? 그건 좀 심각한데요?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지금 상태로 내놓을 만한 개선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는 거죠. 아, 성인세라 이게 단순히 기술적인 걸 넘어서 파장이 꽤 크겠네요. 특히 메타가 올해 AI에 투자하기로 한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맞아요. 최대 720억 달러, 거의 100조 원에 가까운데. 100조 원이요? 와, 네. 이런 상황에서 핵심 모델 개발이 삐걱된다. 이건 정말 큰 부담이죠. 그렇죠. 경영진도 가만히 있진 않겠는데요. 그럼요. 경영진이 개발팀 성과에 상당히 실망했고 책임을 묻는 분위기라고 하고요. 심지어 AI 조직 개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조직 개편까지요? 네. 이 정도 규모의 투자가 들어갔는데 결과물이 기대에 못 미친다면 이건 단순 기술 문제를 넘어서는 거죠. 아주 심각한 투자 효율성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이게 메타만의 고민은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다른 빅테크들 상황도 비슷해요. 예를 들면요? 오픈 AI의 GPT-5도 원래 작년에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계속 소식이 없고 엔트로픽의 클로드 3.5 오프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누가 더 빨리 내놓냐 이런 속도 경쟁 단계를 좀 지나서 업계 전체적으로 뭔가 다른 국면에 들어선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다른 국면이라면 속도보다는 다른 게 중요해졌다는 걸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럼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진짜 AI 모델들이 성능 향상의 어떤 격 같은 거에 부딪힌 걸까요? 그런 분석에 점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품질 문제가 중요하게 떠올랐어요. 데이터 품질이요? 네, 예전에는 그냥 인터넷에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막 학습시켜서 성능을 끌어올렸다면 이제 그 단계는 좀 지났다는 거죠. 아, 쓸만한 데이터는 이미 많이 썼다. 그렇죠. 이제는 정말 양질의 데이터, 진짜 좋은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관건이 된 겁니다. 실제로 GPT-5 지연 이유 중 하나로도 이 고품질 데이터 부족 문제가 거론되기도 했고요. 아하. 게다가 그 AI가 이상한 답변 내놓는 거 있잖아요. 할루시네이션. 이것도 문제라면서요. 맞습니다. 그 환각 현상 문제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요. 오히려 모델이 똑똑해질수록 더 그럴듯하게 교묘하게 잘못된 정보를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거든요. 더 그럴듯한 거짓말이라니. 골치 아프네요. 네. 심지어 오픈 AI 최신 모델에서도 이 문제가 여전하거나 어떨 땐 이전보다 더 심해졌다는 보고도 있고요. 결국 이것도 데이터의 질, 그리고 모델 자체의 신뢰성 문제랑 연결되는 거죠. 그렇군요. 무작정 성능만 높이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정리를 좀 해보면 데이터 경쟁은 양에서 질로, 모델 경쟁은 속도에서 완성도나 신뢰성으로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건 경제적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겠는데요. 네, 아주 중요하죠.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기술적 한계나 데이터 품질 문제 때문에 성능 개선이 더뎌진다. 당연히 투자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돈은 돈대로 쓰고 성과는 안 나오면. 네. 그래서 기업들도 이제 전략을 좀 수정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빨리 내놓기보다는
모델의 완성도나 신뢰성을 높이는 쪽으로요. 아, 그래서 오픈 AI 같은 곳이 뉴스 매체나 레딧 같은 곳이랑 제휴해서 데이터 확보하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움직임들이죠.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려는 노력인 겁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 빅테크들의 차세대 AI 모델 출시 지연, 이게 단순한 해프닝은 확실히 아닌 것 같네요. 네, 그렇죠. AI 개발이 양적 팽창기를 지나서 어쩌면 질적 성숙 단계로 가거나 아니면 일시적인 성능 향상의 정체기일 수도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어요? 네, 중요한 전환점일 수 있습니다. 특히 막대한 자본이 계속 투입되는 상황이니까 경제적으로도 의미가 크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던져볼 질문은 뭘까요? 좀 더 생각해볼 거리요. 네. 지금 AI 개발이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 품질이나 할루시네이션 같은 이런 문제들에 부딪혀 있다면요. 앞으로 경쟁 방향이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단순히 더 똑똑한 범용 AI 경쟁을 넘어서 어쩌면 특정 분야에 아주 깊게 특화되거나 아니면 신뢰성이나 안전성을 극단적으로 높인 지금과는 좀 결이 다른 AI가 먼저 주목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러니까 범용인공지능 AGI 경쟁과는 다른 방향으로요? 네. 어쩌면 이런 기술적인 제약 조건 속에서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혁신 기회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부분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또 흥미로운 관점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